your trust in us and we'll be champions. 저는 이제 몰입과 확신이라는 주제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제가 하면서, 저처럼 이렇게 고민하고, 또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이걸 준비했어요. 근데 이 테넥스 방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잘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몰입은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는 상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거는 뭐 상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몰입 상태를 주변에서 아주 최측근의 사람을 통해서 많이 봅니다. 누구냐? 바로 저희 아내거든요. 해당 사장님이 엄청 몰입해요. 엄청 몰입해서 어느 정도로 몰입하냐면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우리 비즈니스는 관계 비즈니스고 정말 중요한 건 소통이거든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소통은 뭐로 하나요? 휴대폰으로 거의 다 하잖아요. 해당 사장이 휴대폰으로 소통할 때 제가 옆에서 뭔가 질문을 하면 한 번 만에 대답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보통 한 3-4번 물어봐야지 겨우 한 번 정도 답 들을 정도로 그만큼 집중하고 몰입하거든요. 그 정도 몰입이 돼야지만 성과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나 이 비즈니스 할 때 핀업 하시는 분들 있죠? 핀업 할 때 진짜 몰입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는 것 같아요. 몰입은 이런 건데, 우리 마음은 그런데 몰입이 잘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근본적으로 이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정해놓은 목표가 있는데, 내 잠재의식이 그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몰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 꿈은 백만장자, 내 목표는 백만장자라고 정해놨어요. 근데 내 잠재의식이 네가 무슨 백만장자를 달성해 라고 동의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더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내 목표는 3년 내에 PA가 되는 거야 라고 정해놨는데 내 잠재의식이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서 어떻게 3년 내에 PA가 돼? 라고 동의하지 않으면 이게 몰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목표를 세분화해서 쪼개서 내가 내 잠재의식이 동의할 수준으로 맞추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내 PA야. 그러면 올해 1년차 내에는 EBP 달성이 목표. 이렇게 세분화하는 거죠. 그럼 그걸 또 쪼개가지고 올해 상반기까지 4개 라인 만들어내자라는 것들. 이런 식으로 쪼개면 내 잠재의식이 동의할 수준까지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러면 몰입할 내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또는, 나는 타협하기 싫다 하시는 분은 내 잠재의식 수준을 그만큼, 내 목표에 맞춰서 그만큼 높이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하고 언제 설레고 떨리냐면, 될 것 같을 때, 설레고 떨리거든요. 내가 제 목표는 하와이 트립 가는 겁니다라고 막 이렇게 외쳐요. 그러고 나서 안 떨린다. 그거는 내 목표가 아닌 거죠. 떨려야 됩니다. 설레야 됩니다. 그건 될 것 같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로또 복권을 샀어. 근데 설레나요? 떨리나요? 내가 진짜 될 것 같은 기분이 들면 설레고 떨려요. 근데 이게 뭐 어떻게 되겠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떨리죠. 그래서 될 것 같을 때라는 마음이 들게 내가 목표 설정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몰입을 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환경 정리라고 생각을 해요. 환경 정리, 어떤 환경을 얘기할까요?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우리가 따져보고 이것에 대한 환경 정리를 하나하나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러한 내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나에게 다른 방법이 있을 때, 이것도 나의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네 뉴스킨 말고도 내 삶을 잘 살아내는 다른 방법이 있어. 그러면 몰입이 잘 되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엄청 그렇더라고요. 제가 저희 수많은 파트너들 만나 뵀었지만은 정말 몰입이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었냐? 내가 이 사업 하는데 내 남편이
꼬박꼬박 월급 갖다 주는 사람들. 몰입 잘 안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이 사업 시작했는데 내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잘 되고 있어. 그럼 몰입 쉽게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 전부가 경제적인, 재정적인 목적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인, 재정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알아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뭐냐, 내 상황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막 빠져왔다. 진짜, 엉덩이에 불이 붙었다. 그러면, 물론 상황은 힘들겠지만, 사업적으로는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부부가 그랬었거든요. 저희 부부가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솔직히 경제적으로 거의 진짜 바닥이었어요. 바닥이 아니라 완전 마이너스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말고는 우리한테는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몰입이 되더라고요. 두 번째, 이 몰입을 방해하는 환경, 저는 반대하는 주변인이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반대하는 주변인, 예를 들어서 내 배우자라든지, 우리 부모님이라든지, 평소에 나랑 엄청 잘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대하면 엄청 우리가 또 몰입에 방해가 되죠. 이런 사람들이 반대를 하면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내 감정을 소모시켜요. 근데 이 사업을 할 때 감정이란 건 내 에너지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내 감정 상태를 항상 좋게끔 유지를 시켜야 되거든요. 근데 내 남편이 이걸 반대해. 그래서 맨날 나한테 내 감정을 깎아내리는 발언을 집에 가면 내가 듣는 환경이야. 이거 환경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환경 정리를 해야 될까요? 남편을 어떻게 설득시켜야 될까요? 그거는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남편에게 세미나 한번 듣게끔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사업이 괜찮구나 라는 것이 스스로 인식되게끔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저희도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막 시작했을 때 양가 부모님이 좋아라 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특히 저희 처가 때 장인어른 장모님이 엄청 반대를 하셨었어요. 자기 딸내미 중국어 전공시켜서 유학까지 보냈었는데 그렇게 힘들게 교육시켰던 딸내미가 다단계를 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용납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겠죠. 그래서 엄청 반대하시고 그 다음에 감정을 소모시키는 그런 말씀들을 물론 사회되는 저한테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별로 안 하셨지만 딸한테 엄청 하셨어요. 근데 정일환 사장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세미나를 듣게끔 했어요. 그래서 저희 처가댁 부모님이 울산에 계시는데 부산에 오시면 애들 보고 싶어서 부산에 오시잖아요. 그럼 부산에 오시면 낮에 뭐 하겠어요? 낮에 11시 세미나 같이 가가지고 듣게끔 했어요. 억지로. 그렇게 한 3번 정도 들으니까 인정하시고 응원해 주시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아직까지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은 지금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내 감정을 소모시키는 사람이 내 주변에 특히 가까이에 있다. 그러면 그것도 환경 정리가 돼야 됩니다. 세 번째 제가 꼽는 건 시간의 부족이에요. 이 사업하면은 이 사업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거 확보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런 분들 특징이 뭐냐? 내가 직접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많은 분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살림살이 엄청 이렇게 열심히 꼼꼼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 있죠. 퍼펙트 마더가 되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 이 일 몰입하기 잘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이 집안 청소라든지, 집안 정리라든지, 육아라든지, 경조사 챙기는 일이라든지, 이런 거 손에 잘 못 놓잖아요. 내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비즈니스에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잘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도 내가 정리해야 되는 환경인 거죠. 그런 사람일수록 시간 확보를 위해서, 이 일들을 남들한테 위임하거나 어떤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뒤로 밀어두거나 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도표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건 뭐냐면 스티븐 코비의 시간관리 매트릭스거든요. 우리가 일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긴급하냐 급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해서 우리가 일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앞서 내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집안 청소라든지 육아라든지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대부분이 다 급하면서 중요한 일들입니다. 급하면서 중요한 일들이거든요. 육아, 중요한 일 맞아요. 그러면서 또 급한 일 맞아요. 근데 이런 일들만 처리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오른쪽에 중요하긴 한데 급하지 않은 일들을 할 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이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속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당장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몰입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근데 내 미래를 바꾸는 일은 어디에 속하나? 중요하면서 급하지 않은 여기, 이 분면에 속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중요하면서 급한 일들을 내가 최대한 내 에너지와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야 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남편한테 집안일을 좀 배분한다던가, 경우에 따라서는 부모님한테 육아를 좀 부탁을 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면서 환경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번째 제가 또 생각나는 건 뭐냐? 경제적인 환경정리예요. 이 사업하면서 떠나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떠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경제적으로 환경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경제적 환경정리에 대해서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나의 재정 플랜에 100만 장자 달성이라는 게 바탕이 되어 있는가? 이걸 한번 점검해 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이 사업하면 한 수개월 이내에 재정의 빠듯함을 느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사업을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이 사업을 하면 초기에 막 내가 원하는 내가 필요한 수백만 원의 커미션을 당장 받게 되나요? 물론 그렇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러다 보니까 수개월이 지나면 내가 그동안 모아놨던 재정이 이렇게 점점 바닥이 드러나고 여윳돈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러면 힘들어져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보니까 어떤 오류가 있냐면, 그러면서도 그전부터 유지해오던 적금이라든지 아니면 높은 수준의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기를 안 하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놓고 있는 50만 원, 100만 원의 적금이 내가 100만 장자 달성한 이후에 그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정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남편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혹시나 진짜 일이 터지면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종신보험을 한 30만 원씩 넣고 있어. 이게 내가 100만 장자 달성한 이후에 과연 의미가 있느냐, 이거 한번 따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내가 지금 30만 원씩 넣어서 만약에 진짜 일이 터져서 내가 나중에 받는 1억 원이 내가 100만 장자 되고 500만 장자 됐을 때 그런 받는 1억 원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게 별로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보험료 확 낮춰야 되는 거죠. 저는 보험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뉴스키너들은 보험을 어떻게 정리해야 되냐면, 내가 100만 장자 달성하기 전까지만 리스크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면 됩니다. 그러면 보험료 확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내가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80도 화장품 안 샀으면서 30만 원짜리 적금 포기 못한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TR90 못하면서 안 하면서 애들 동화전집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사준다. 이건 진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절대 몰입하고 있다라는 게 아니거든요.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언급했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 정리를 잘해야 지속적인 몰입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근데 이 환경 정리를 잘하려면 나한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확신이죠? 나는 이 사업으로 무조건 성공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내 남편을 설득하는 것, 내가 확신이 없으면 절대 설득을 못 합니다.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신념이 있는 거예요. 어떤 신념요? 이 일을 당신이 잘 못할 거야 라는 신념이 있는 거고, 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거라는 신념이 있는 거예요. 신념과 신념이 부딪히는 일이거든요. 이때는 확신이 강한 사람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 확신이 강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업자는 없잖아요. 근데 행동해야 된다는 건 알고는 있는데 내 마음처럼 또 행동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몰입했다라고 볼 수 없는 건데 이 이유가 뭘까? 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오류가 있어요. 어떤 오류냐? 전략을 세우는 일과 행동하는 일 사이에서 구분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전략은 딱 세우고 나면 이 전략에 대해서 행동할 때는 머리를 쓰지 않고 행동만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구분이 없는 거예요. 이런 오류들, 이런 실수들은 내가 똑똑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범하는 그런 오류입니다. 내가 머리로는 이제 뭐 빌 게이츠고 스티브 잡스인 거야. 그래서 좋은 전략을 세웠어. 근데 이 일을 실행하려고 보니까 더 좋은 전략이 막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 이것저것 행동을 못하고 점점 더 스스로 수렁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착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특히 뉴스킨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들은 없어요. 직장인들 뭐 게으르다 해가지고 출근 안 한 사람들 있습니까?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라 스케줄이 없는 거야. 스케줄이 없으니까 내가 행동이, 액션이 곧바로 이어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게으른 사람이었나? 착각에 빠지는 실수를 하기 쉽거든요. 절대 그런 착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스케줄을 꽉꽉 채우면 내가 절대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스케줄을 꽉꽉 채우면. 그래서 성공적인 일주일을 살아내려면 일주일에 스케줄을 꽉꽉 채워놓으면 무조건 성공적인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에 딱 다이어리를 펼쳐보니까 스케줄이 막 텅텅 비어 있는 거죠. 그러면 절대 성공적인 일주일을 살아내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일주일의 시작이 절대 월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라는 거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일주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시작은 일요일이 돼야 됩니다. 일요일. 그래서 일요일 저녁까지 그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스케줄이 꽉꽉 채워져 있어야지만 성공적인 일주일을 살 수가 있어요. 달력도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요일부터가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그래서 일요일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내 스케줄을 정리하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리더분들은 생각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놓고 그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거든요. 지금도 그 구현진 사장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러 가셨잖아요. 네. 리더들은 정말 중요한 시간입니다. 직장인들은 편해요. 회사에서 내 스케줄을 짜주기 때문에. 그래서 내 본성이 게으르더라도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직장인이 성장하기 힘든 이유예요. 우리는 특히 초기 사업자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내 스케줄을 내가 짜야 되니까. 내가 쉽지 않거든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이런 것들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학교 다닐 때 다 선생님들이 강의 스케줄 짜주고 그러다가 대학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 강의 시간표 내가 짜야 되는 거예요. 적응 안 되죠. 힘들죠. 근데 점점 이제
수렁에 빠집니다. 스케줄이 정립이 안 돼 있으면. 그럼 나는 이렇게 스케줄 없는데 액션만 보면 남들은 막 열심히 뛰고 있어요. 그러면 비교만 되고 점점 나락에 빠집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몰입을 하려면 환경 정리하고 나서 스케줄 채우는 일에 내 대부분의 노력을 한번 투자해봐라. 그러면 내가 게으르고 싶어도 절대 게을러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팁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 스마트폰 잘 활용합시다라는 팁을 드리고 싶어요. 요즘 얼마 전에 우리 그룹 미팅에 최숙희 사님 오셔서 강의해 주셨잖아요. SNS 하라고. 기왕할 거면 그리고 잘 하라고. 요즘 모든 소통은 스마트폰으로 거의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진짜 약속을 좀 효율적으로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밖에 뉴스킨을 포함해서 밖에 영업 뛰는 분들도 그런 현장들 가보면 콜드가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속도도 느리고 제일 어려운 방법이에요. 이걸로 결과 내고 지속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 방법도 좋지만 콜드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방법도 좋지만 스케줄을 짜고 새로운 인맥들을 만나 나가는데 요즘 스마트폰처럼 SNS처럼 좋은 활용 도구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활용해가지고 좀 한번 해보시라. 특히나 요즘 제가 보니까 타그룹을 포함해서 보니까 속도감 있게 성장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부분에 강점을 두고 계신 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마지막인데요. 제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10X 참여하면서 주의할 부분이 이건 것 같아요. 숙제가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스케줄 짤 때 내 숙제에 의거해서 내 스케줄이 짜지면 안 돼요. 내가 숙제하려고 이 액션 하시면 안 돼요. 내 목표는 다른 겁니다. 내 목표는 저희 여행 프로모션 달성하고 하와이 가는 거고 PA 되는 거고 100만 장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의거해서 내가 당위성을 가지고 내 액션들을 해야지, 내가 숙제 채우려고 남들을 보여주려고 하면 페이크 액션이 되는 거거든요. 페이크 액션은 내 스폰서를 속이고 나를 속이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절대 내 성장으로 이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숙제하듯이 하지 마시고 진짜 내 성공, 내 성장을 위해서 하시면 좋겠어요. 숙제라고 인식하면 선생님한테 혼나지 않으려는 마음이 먼저 생기거든요. 이건 절대 나의 성장과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진짜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힘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록 오늘은 실패했지만 우리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근데 무서운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잘못 보낸 인생 다음에 다음 인생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비즈니스를 장기적으로 보시되 목표를 세분화해서 내 잠재의식을 끌어올려서 진짜 설레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환경정리 잘 하시고 이 사업을 스마트하게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저도 잘해서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렇게 잘해봐야지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잘해봅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